지난 강의는 구조적 안전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강은요, 기능적 안전입니다. 기능적 안전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가드예요. 가드라는 것은요, 일종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죠. 울타리는, 가드는 고정형 또는 고정가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자동가드까지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가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만을 꼭꼭 집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드 중에서 고정형 가드예요. 고정 가드는 동력 전달 부용 가드라고 완전 밀폐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A와 B가 벨트 또는 체인이 있다면 완전히 이렇게 덮어부는 것이 고정 가드죠. 그럼 이 안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하죠. 기어도 마찬가지로 기어가 있다면 두 개의 기어가 역시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고정 가드다. 일종의 망 또는 울타리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고정형 가드인데요. 한 가지 알 정도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력 전달 부분의 덮개나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하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벨트로서 풀리 간의 거리가 3m 이상, 폭이 1.5m 이상, 속도가 매초 10m 세컨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고정식 울을 그 밑에 설치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역시 어디서 있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동력 전달 부분의 덮개나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벨트로서 풀리 간의 거리가 3m 이상이고 A와 B가 거리가 3m 이상이 이런 뜻이에요. 3m 이상이고 폭이 가로 세로 폭이 얼마? 1.5m 이상이 및 이 속도가 매 초당 10m/s 이상일 때는 고정식 울을 설치해야 된다는 알아둡니다. 그럼 여기 이래 나옵니다. 고정식 울이 설치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첫째, 높이가 2m 이상, 거리가 3m 이상, 폭이 1.5m 이상, 속도가 초당 10m/s. 이게 차지면 여기 8m라든지 또는 9m 또는 2m를 1.8m 이렇게 고치면 이것이 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가드의 대표적인 이겁니다. 커플링에 이렇게 설치된 덮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다가 덮개를 씌워가지고 이런 게 다 덮개를 씌운 거, 철망 덮개를 씌웠거나 또는 아까 최소 천장에 설치된 벨트가 얼마, 높이가 얼마,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었죠. 2m. 그래서 2m 이상의 이 거리가 얼마야? A와 B에서 거리 얼마? 3m 이상이라고 그랬어. 또 폭은 얼마? 1.5m 이상. 속도는 얼마? 바로 10m/s. 이럴 때 뭘 설치한다? 고정형 덮개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이제 그림으로 역시 천장과 바닥 위에 설치된 벨트풀 역시 2m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역시 이렇게 할 수도, 수직치고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울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벨트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이제 자전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기어입니다. 기어. 작은 기어를 이렇게 전체 이렇게 치차죠.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이런 방법이 바로 대표적인 고정가드. 고정가드는 울 또는 망이라고 해도 된다. 요사이는 또 울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트 볼트의 방어 방법은 매두형요. 이 매두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세트 스크류가 이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풀림 방지하는 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차예요. 치차를 이제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차를, 이런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기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이렇게 덮어놓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첩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 덮개를 이렇게 완전히 덮어 씌우는 방, 이런 걸 가지고 고정 가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고정형 가드를 봤다면 잠깐 이제 이런 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원동기라든지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시험에 출제됩니다. 지금 출제 경향은요, 학문적인 보다는, 물론 이것이 학문적인 거지만은 법적인 것이 더 명쾌하게 왜? 법에 정의된 내용을 하면 수험자께서 의제기가 거의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7조를 제가 출제했습니다.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업주는 기계에 원동기라든지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헬, 벨트,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뭐 한다?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4개. 제가 시험 문제 냅니다. 원동기나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벨트 등에 설치할 방어 조치가 아닌 것은 찾습니다.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예요. 반드시 알아도 요거는 역시 실기에도 출제되고 필기에도 출제된다. 반드시 출제된다. 여기도 시험 출제 써놨죠. 꼭 기억합니다. 또는 사업주는 역시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등에 부속되는 키, 핀, 기계 요소는 어떻게? 무치명에 의하거나 해당 부위 덮개 이런 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볼트를 박을 때 이렇게 이게 볼트몰이라고 이렇게 묻히게 이렇게 하라, 묻히게. 그래야 사람이 걸리지 않죠. 이렇게 묻히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1항에 건널다리에는 어디에? 요 1항에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돼. 우리는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사업주는 연사기입니다. 또는 이런 걸 말해.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그 쌍주식 지금 플레이너인데요. 쌍주식 플레이너. 여기 가서도 할 거예요. 쌍주식 플레이너를 말하는데 연사기 또는 평사기의 테이블. 이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형사기, 램 등 행정 끝이 근로자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뚱을 설치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제 덮개나 쉽게 여기를 봤거든. 이게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로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뭘 설치한다? 바로 덮개나 울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선반요. 바로 우리 제2장 공작기기 안전을 갈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선반입니다. 선반은 뭐냐 그러면요. 둥근 공작물을 가공하는 우리는 선반이라고 해요. 선반으로부터 돌출 때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심기, 원심력이 이용한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대표적인 여러분 있어요. 원심기 여러분 집에 뭐 있죠? 이렇게 뭐 분쇄기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믹서기. 그것도 원심기예요. 또 그뿐 아닙니다. 세탁기, 원심기, 이렇게 원심기. 이런 걸 모두 원심기라 그래요. 걔는 뭘 설치해? 여러분 세탁기 뭘 설치해야 돼요? 덮개 설치해야 돼요. 또 믹서기도 뭘 설치해? 덮개 설치. 다 이런 거에는 뭘 설치해야 된다?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사업주는 분쇄기, 파쇄기, 마쇄기, 미분기, 혼합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기자 들리는 건 무조건 덮개를 설치. 봐요. 등기를 하는데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에 뭘 설치한다? 덮개를 설치한 등 필요한 조치를. 그 다시 말하면 기자 들리는 거 뭐 설치한다? 덮개. 9번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계급으로부터, 계급은 뭐 열려있다면 구멍이라면 계급으로서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뚱을 설치해야 하고요. 사업주는 종이라든지 천, 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뚱을 설치해야 하고요. 11번째는 사업주는 압력 용기 및 공기 압축기 등 압력 용기는 뭐예요? 바로 요사이 산소통이나 아세틸렌통도 압력 용기예요. 공기 압축기는 우리 컴프레셔를 말하죠. 이런 이하 압력 용기 한데 이에 부속되는 원동기, 축, 이음 벨트, 풀리, 회전 부위에 근로자가 위험 미칠 부위는 역시 덮개라든지 울뚱을 써. 이게 바로 덮개가 우리 뭐다? 바로 고정형 가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고정 가드 중에서도요. 작업점용 가드. 작업종은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하겠지만 얘를 번지라 그러고 얘를 다이라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작업점에 설치하는 걸 작업점용 가드라 그래요. 역시 재료 송급이라든 가공제 배출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아울러 작업자의 손이 안전운에 제어되어서 위험점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말해요. 이 가드 1차 가공 작업에 널리 작업, 쉽게 말해서 1차 가공이라는 것은 바로 직접 인간이 기계에 작업하는 걸 1차 가공기예요. 이런 거에 말설제. 그래서 여기 알아둘 때 그럼 고정형 가드의 조건은요. 역시 뭐니 해도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돼요. 단순한 구조여야 하고. 그리고 3S를 뭐라 3S는 첫째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가 돼야 돼요. 3S가 돼요. 구조여야 하면 조정 이용해야 돼요. 둘째, 일반 작업, 점검 조정 작업이나 주유 작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고정형 가드에서 주유 작업할 때 기름을 오일을 넣을 수 없을 때 방해가 돼서는 안 되죠. 셋째, 안전룰과 기계의 운동 부분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게 자작하게 되고요. 안전룰을 만드는 계급의 치수는 반드시 그림을 참조해서 치수는 조절할 수 있을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안전우를 만드는 개구부를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정해진 사이즈에 맞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구역이 1m, 1m는 반드시 1m가 돼야 되지 2m가 되면 어떻게 더 크면 사람이 하나만 하죠. 꼭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고정형 가드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내가 이것도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고정형 가구 등의 재료예요. 철망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익스펜드 메탈을 한다든지 또는 목재를 이렇게 바로 여러분 집에 생각하면 돼요. 집에 뭐라 그러죠? 그걸 집 우리 도둑놈이 못 들게 하고 또 모기가 못 들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룰. 이게 뭐다 다 고정가드 고정시켜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거는요, 사실은 이걸 이제 계산시 이송용 롤의 방호 덮개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계산해야 할 이제 방호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선 먼저 출제된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 특히 3장에 가서 또는 2장에서도 가서 롤러기에 가서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가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제, 여기를 뭐냐 하면 X는 거리라 그래, 거리. 쉽게 말해, 여기 중심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거. Y는 계구부의 간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계구부의 간격은 6 플러스 0.15라는 X를 쓰면 이거는 먼저 학자들이 계산된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반드시 X가, 이 거리가, 요놈의 거리가 160보다 반드시 X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160mm보다 적어야 되고요. 또는 만약에 Y가 계구의 간격이 벌써 30이에요, 30. 30mm일 때는요, X가 반드시 뭐보다 크다? 160보다 커야 돼요. 이렇거나 160 이하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계산 없이 무조건 Y는 30mm. 왜냐하면 무제한 크다 그래서 우리 적용할 수.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에 가서 6 플러스 0.15 공식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번 시험에도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어디 가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기능적 안전에서요.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에서 기계 동력 차단장, 기계를 동력 차단, 여기도 한 문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 이동 장치 등의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다만 연소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 차단 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송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요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동력 차단 설치해야 하는 기계 중 알아도 요겁니다. 절단, 자르는 거예요. 인발, 철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압축, 누질러서 만드는 꼬임, 바로 철선 같은 거 로프 만드는 거예요. 타발, 프레스로 찍는 거예요. 굽힘, 밴딩하는 거,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그 동력 차단 장치에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을수록 조여요. 이번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절단하거나 인발하거나 압출하거나 밴딩할 때는, 급할 때는 동력 차단 장치를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하는 말 꼭 기억합니다. 조작할 수 있다는 이 말 시험 문제 나옵니다. 3항요 제1항의 동력 차단 장치에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뭘 설치한다?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꼭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편대요. 가드에 필요한 함정 또는 트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틈새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그림도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참 묘합니다. 트랩, 함정 방지로 최소 틈새는요. 사람이 있잖아요. 봐요. 이 그림은 그대로 나와. 서서 할 때는 몸은 있잖아요. 이걸 보면 돼요. 몸은 500mm의 최소 틈새를 해야 되고, 몸 500mm. 그 다음에 다리는요. 이 다리는 얼마? 바로 180. 이걸 말하는 지금 검정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발이에요. 발이라든지 팔은 120mm. 그 다음에 손목은 바로 어떻게? 100mm. 손가락은 25mm예요. 특히요, 이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왜냐 하면 그래서 있잖아요. 무슨 기계기구를 만들 때 손가락의 최소 틈새는 25mm. 우리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디에서? 프레스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아둘게. 다 기억 못할 손가락에 대한 걸 꼭 기억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안전운의 틈새거든요. 바로 여기 뭐냐 하면 이거는 슈트 피드가 있는 금형을 이렇게 만들 때 하는 거예요. 금형을 만들 때고 여기 만약 작업자가 주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 뭐냐 그럼 이런 고정형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요걸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한다면 이렇게 나와요. 겹치는 금형일 때 이렇게 겹치는 금형일 때 이렇게 하면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우리가 얼마냐 하면 12mm, 12mm. 요거는 이제 독일 딘에 규격을 하는데 여기 역시 어디 가서 하면 역시 우리 바로 프레스와 전단기 편에 가서 우리 할 겁니다. 3장에서. 그 다음요. 연동장치라고 그래서 인터럭 시스템이라는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터럭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락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 인터럭을 떠나서 인터럭 시스템이라는 건 인간과 기계의 중심에 있을 때 인터럭 시스템이죠. 인터럭 시스템, 락 시스템의 종류는 인터럭 시스템, 인터락 시스템 또는 트랜스록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계의 각 작동 부분 상호간에 정기적이나 기구적 유공합 장치 등을 연결해서 기계 그 각 작동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페일세이프의 대표적인 안전장치고 또 페일세이프라는 것은 기능적 안전의 어떻다?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부분의 안전화 결함입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구를 써야 구조가 잘못되는 것은 첫째 어떤 거 하면 재료가 잘못되는 걸 구조 부분의 안전화 결함이고요. 설계가 잘못되는 것도 구조 부분의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결함된 걸 구조 부분의 결함입니다. 다음 중 구조 부분의 안전화 결함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 찾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계구 간격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알고 롤러 계구가 1번이에요. 2, 3번보다는 항상 1번 6 플러스 0.15가 뭐냐? 바로 이렇게 어떤 여기 하는 기어가 A 기어와 B 기어 두 개 있으면 그럼 여기 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망을 할 때 망 구멍의 간격을 얼마나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야구공이라고 하면 이 망이 어떻게 야구공보다는 어떻다? 크면 어떻게 야구공이 쑥 빠져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작아야 되죠. 작아야 돼. 그렇게 만약에 내 손이 들어가야 돼. 손보다 구멍이 크면 되나 안 되나? 작아야 돼. 이런 걸 말해요. 그게 계급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은 X는 가드 위험점 거리에 우리 많이 받고 Y는 계급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전 간격 또는 세프티 갭 이거는 하학 가서도 할 겁니다. 꼭 일반적인 롤러 가드의 계급 간격은 Y는 얼마? 6 플러스 0.5 꼭 기억합니다. 둘 때 절단기 하고요. 가드 절단기 자르는 거에는 Y는 6 플러스 8분의 1X예요. 그 다음에 방적기, 배 짜는 기계, 제면기, 밀가루 부수는 기계 등의 가드의 계급방은 위험점이 대형 기계인 전동체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6 플러스 10분의 1X로 한다. 그러나 2번, 3번보다는 반드시 출제 줄어드는 것은 롤러기의 계급반도는 Y는 6 플러스 0.15X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 Y의 계급의 간격을 계산하시죠. 그러면 숫자가 뭐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 Y의 계급 간격인데 뭐냐 그러면 위험점, X의 위험점 간 거리는 40이다. 그럼 아마도 이게 10이 나올 거야. 4를 4, 5, 20, 4, 5, 20, 4, 1은 4 해가지고 10 이렇게 항상 맞나? 0.15, 40, 4, 5, 20, 4, 1은 6 맞죠? 그럼 다 붙여가 외워져요. 12mm가 항상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물론 12mm가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죠. 항상 뭐 X 대신에 뭘 곱한다? 숫자만 곱하면 되잖아. 이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고정가드인데 조정가드예요. 그럼 조정가드라는 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뜻밖에 없어요. 방어하고자 하는 위험구역에 맞춰 적당한 모양을 조절하는 것이며 기계에 사용하는 공구를 바꿀 때 맞춰 조정하는 가드를 말하는. 예를 든다면 동력식 수동 대피기 날 접촉 예방 장치와 톱날 접촉 예방 장치는 프레스의 안전 울등을 예로 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가드는 조정가드 조금 더 이는 고정가드와 함께 설치하나 작업자가 작업의 일에 맞게 위치하여 조절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조정가드를 사용할 때 작업자는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충분히 조절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고 단지 고정가드를 했고 조절가드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가드에서 자기조정가드, 그래서 셀프라 그러죠. 자기조정가드라는 것은 작업자 자신이 이제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송에 의해서 가드가 열려지는 경우 제형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건데 이들은 대개 뭐 이런
스프링하고 연결돼.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가드 자체를 높낮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건 피퍼 가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역시 여기서 실제 이거는 보이지 않죠. 이 아랫부분에 조정할 때 얘로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가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절 가드를 하고 난 다음에 방호장치 해체 금지 사항이 나와요. 사업주로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닌데, 다만 방호장치 수리, 조정,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하는데, 제1항은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교체 등의 작업 완료한 후에는 방호장치가 즉시 방호 정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수리하거나 조정하거나 완료한 후에는 항상 정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이런 뜻. 이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95조 장갑옷 사용 금지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게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들어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요게 정확히 기계 이름이 뭐냐면 드릴머신이라고 해요. 드릴머신인데 드릴은요. 바로 여기 뭐예요? 트위스트 새끼 까베기 같이 지금 꼬여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여기 만지니까 실제는 이런 기계는 어떠한 경우도 회전하는 공작기계 장갑 착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기계는 착용한다면 손에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특히 수술할 때도 뭐예요? 고무장갑이 이렇게 끄잖아요. 그죠? 이런 거 완전히 붙는 거. 그러나 우리 작업할 때는 어떻게? 만약에 고무장갑을 끼면 어떻게? 너무 얘가 미끄러지거나 안 되죠. 이럴 때는 반드시 착 달라붙는 가죽 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고요. 다를 때는 다 장갑을 사용 금지. 굳이 날릴 때 장갑을 사용해야 된다면 무슨 장갑? 가죽 장갑을 쫙 달라붙는 가죽 장갑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동 가드 또는 자동형 가드라고 그래요. 인터록이죠. 가드를 자주 움직이나 열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을 고정시키는 불편함은 이때 가드들은 기계적, 전기적, 공기압식 등의 방법이 기계제에 연동시키는 가드로 다시 말하면 연동 가드는 기계적이나 전기적이나 공기압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드를 뭐 한다? 연동 가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경우는요.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 첫째, 가드가 닫혀지기 전까지 기계 작동이 시작돼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제 전철 탈 때 꼭 첫째 봅니다. 첫째 전철을 타자 보면 첫 번째 방호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지하철 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방호문이 먼저 닫히지 안에 문이 먼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순서예요. 첫째 그래서 뭐요? 가드가 닫혀지기 전까지는 기계 작동이 시작되면 안 되고 그런데 실제 반드시 안전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지하철 문이다. 둘째, 가드가 열리는 순간은 반대로 기계 작동이 멈춰져야 하고요. 만약에 완전 정지 시간이 걸리는 건 지연 해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예기치 않는 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시동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연동 가드는 힌지라든지 미끄럼 운동을 하게 설치하고 때때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것도 종류가 연동 가드 알아둘 정도의 특별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이런 메커니즘 뭐 실내 설계서야 하는데 이거는 연동 방법의 시험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연동기구에서요. 연동기구에 대해서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는 직접 수동식 위치 인터로크 있고 그 다음 기계적 인터로, 캠, 구독, 리밋 스위치, 인터로 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요. 키 교환 인터로크가 있고 캠티브 키 인터로크가 있고 시간지연 인터로크 등이 있습니다. 기능적 안전에서요. 방호장치입니다. 이 방호장치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 출제된다. 이 내용은요. 각 편마다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첫째, 위험 장소에 대한 것과 위험원에 대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위험 장소에 대한 것은요. 격리형이에요. 격리라는 건 띄운다 이런 겁니다. 띄워. 여기서 A에서 B까지 거리를 띄우는 걸 이걸 격리형이에요. 격리형은요. 완전 차단형, 덮개형, 안전방책 등이 있고요. 위치 제한은요. A에서 역시 B를 띄우는데 여기 A에서 B는 반드시 300mm 이상 해야 된다. 왜? 300mm 이상 하는 이유는 손이 한 손으로 안 돼. 이게 프레스에 있는 양수 조작식이에요. 여기 가서 상세히 또 할 거고요. 알아둘 것은 이 장에서는 위치 제한형은 바로 양수 조작식이라는 거. 접근 거부형입니다. 나는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프레스의 손천에 역시 가서 상세합니다. 프레스에. 바로 여기서 대표다 프레스. 여기 이제 이렇게 번지가 있다면 여기 이제 물체를 달아놔요. 내가 손이 딱 뜨면 얘가 먼저 와서 딱 쳐요. 손이 아프니까 빼잖아. 접근 거부형. 또 이게 바로 프레스 손천에 또 프레스 수인식이에요. 수인식을 수갑식이라고. 여기 이제 우리 대시계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가면 끈을 매가 더 이상 못 가요. 우리 벙어리 장갑 옛날에 그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 프레스도 수인식도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형입니다. 반응형은요. 프레스의 감응식 또는 강저자식. 이렇게 두 가지 설치해가지고 여기 이제 반응형이 이게 거울을 떠 여기 손이 들어가면 떡떡 하면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역시 지하철도 그런 형상이죠. 비접촉 반응형이 있고 위험원에 대한 한 개밖에 없어요. 위험원에 대한 것은 포지병 방호 장치라고 할까 국소 배기 장치 또는 감정. 국소 배기 장치가 뭐예요? 여러분 삼겹살집이 아니고 돼지갈비집에 가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게 국소 배기 장치. 여기에 대한 것은요. 각 기계마다 가서 상세히 하는데 알아둘 것은 위험 장소에 대한 것은 모르더라도 위험원에 대한 건 뭐밖에 없다? 포지병밖에 없어. 우선 이거라도 기억하자. 요 내용은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시험 문제가 2개 또는 1개가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합격 날개의 합격 예측인데 안전율이에요. 안전율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된다. 이것은 우선 알아야 돼요. 안전율은요. 허용응력분의 기초강도라고 그래도 되고 최대 설계별 극한강도를 할 수 있고 최대 사용하면 파괴하죠. 안전하는 파단. 다음 중 안전율이 아닐 거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찾으면 되고 안전요인은요. 극한강도 빼기 허용응력이에요. 그 다음에요. 카드로우의 안전율 공식이 있어요. 이건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S 안전율은 A, B, C, D를 곱하는 건데 A는 탄성율이에요. B는 하중의 종류, C는 하중의 속도, D는 재료의 조건이라 그런다. 뭐 이게 참고 사항들이고요. 알아둘 것은 꼭 이 파트 알아둬요. 때로는요. 이름도 나와요. B에서요. 정하중은 1로 하고 교본하중은 필요한 도분의 극한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하중 여기 하중 속도는 C라 그래 1을 하고 충격하중은 C는 2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상세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상세히까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안전율의 공식은 꼭 기억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지루하니까요. 은행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입니다. 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안전율을 했어요. 안전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첫째, 기초강도와 허용응력 비를 안전율이라. 맞아요. 안전율 계산에 사용하는 여유율은 연성재료에 비하여 치성재료를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연성은 늘어나는 거. 치성은 깨지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여유율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치성재료 어떻게 당연히 크게 잡아야 돼요. 셋째, 안전율은 크면 클수록 안전하면 안전율이 높은 기계는 우수한 기계라 할 수 있다. 틀렸어. 왜 틀렸냐. 안전율을 큰 거는 좋은데 배보다 뭐가 더 커? 배꼽이 더 큰 거야. 이러면 안전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말.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다 그러면 키가 커야 되는데 넓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걸어 다니지 못하는 놈 보고 그러면 또 혹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는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 몸이 좋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으면 돼. 읽어보면 답이 나와. 왜? 전문 강의잖아. 계속하면 더 좋은 말 할 거예요. 재료의 균질성, 응력 계산의 정확성, 응력의 분포 등 각종 인자를 고려한 경험적 안전율도 사용한다. 앞에 문제에 나올 게 뭐다? 은행 문제. 답은 영어로 몇 번? 3번으로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요. 띠톡기계입니다. 띠톡기계는 목재강의 띠톡기계 정하는데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에 위에 톱날 부위에는 덮개나 울퉁을 설치해야 한다. 요거예요, 바로. 요게 띠톡기계. 이게 어디 가면 있다? 여러분 식육점 가면 고기 빼 잘라줄 때 하는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요게 뭘 설치한다? 띠톡기계도 요게 덮개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원형톡기계. 바로 여러분 이걸 절단기라고 그러죠. 원형톡기계. 원형톡기계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 톱날에 접촉이 안 되게 여기 있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단 목재가공용 기계는 제외한다. 그 다음 탑승의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팽삭기 테이블 또는 수직 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가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 위치를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때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형삭기나 제가 평삭기가 사겠지만 여기 사람 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하는 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하는데 가서 또 할 거니까 지나갑니다. 그 다음요. 운전 시작 전에 조치할 사항이 있어서 사업주는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위험 방지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요. 안전에서 우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기구에서도 안전장치를 일반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요 1항에 따라 기계 운전을 시작하는 게 일정한 신호 방법과 해당 근로자의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동 가드입니다. 가드. 자동 가드는요. 고정 가드, 연동 가드가 실용적이 못할 때 사용돼. 그러한 가드는 작업자가 작업 중인 기계 위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 줘야 하고 위험한 경우 기계를 중단시키기 있어요. 그러나 자동 가드는요. 작업자와 무관하게 기능하여야 하며 그것을 기계가 작동하는 한 반복되어져. 그러므로 연결기구 레버를 통해 기계 연결 때 이에 작동하게 되는데요. 손으로 제품 이송이나 배출 등을 해야 하는 거 작업자는 반 수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밑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은 동력식 수동 대표기에 적용된 자동 가드 예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지 중에는 날점부와 가드에 둘러싸여 전달 행정이 수립됨에 따라 차차 열리게 해주는 연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가드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나 자동 가드는 쉽게 말해서 모든 기계가 작동된과 동시에 자동되는 울타리, 망을 자동 가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특별히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봤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얘가 계속 돌아가는 중간에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이게 사실 CNC 공작기계 이런 데 다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역시 이 지시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자동은 여기는 우리가 뭐냐면 시간이 지연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돼요. 시간 지연 장치 뭐 참고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역시 대표기계도 측정자가요. 깎을 재료만큼 깎으면 얘가 측정자가 알 수 있어. 얘가 스스로 이렇게 딱 닦여주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동 가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3조인데요.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입니다. 프레스는 우리가 3단계, 프레스 및 전단계 안전을 별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계 이하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환경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방어 조치를 하여 다만 슬라이드가 또는 칼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할 때는 프레스 등의 종류라든지 압력 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양수작 안전장치 및 가무식 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 등의 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요. 사업주는 1항과 2항의 조치를 위해 행정의 전환 스위치, 방호장치, 전환 스위치 등 프레스 발착한 프레스에 대해 해당 전환 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 날 때 보면 항상 방호장치 제거했다든지 또는 안 되게 만드는 이런 걸 말해요. 그러나 사업주는 이 2항에 조치를 할 때 해당 방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하면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역시 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호울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이거요. 방호울은요, 위험 부분에 적절한 거리 설치, 울타리를 말하는데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그 고정 방법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방벽의 높이는 바로 이게 2.5m입니다. 2.5m. 2500mm거든. 그러니까 2.5m죠. 정도가 돼야. 그러나 사정상 방벽의 높이를 2500mm 정도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높이와 우레 높이 그리고 위험점의 거리를요. 표로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 뒤에 바로 우리는 표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요. 위험의 높이를 2400mm로 할 때는 바로 거리가 예를 든다면 100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높이가 2400, 2200일 때는 100으로 할 수도 있고 2000또 100, 뭐 이렇게 이걸 조직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위험점의 거리는 3인데 이제 거리를 이제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 뒤에 문제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탑승의 제한입니다. 사람이 이제 탑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크레인에는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단 갖고 조치를 하면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탑승 설비가 뒤집히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실기 시험에도 나오는 거야.
크레인을 사용할 때 근로자가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려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아닌 경우입니다. 첫째, 탑승 설비는 뒤집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항상 해야 돼. 탑승 설비가 있다면. 둘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에 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여기 우리 안전대에서 해서 배웠어요. 안전난간에 대해서도 했어요. 셋째,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 알아둬요. 동력 하강 방법을 할 거거든요. 요걸 이제 필기시험에도 동력 하강 방법을 하지 말 거예요. 동력은요, 동력으로 오르내리고 해야 되는데 동력 하강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기억하면 요게 이제 틀리게 나온다는 거.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들을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3항요. 사업주는 내부의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국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되면 다만 리프트를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주는 간이 리프트 또는 운반국에 근로자 탑승시켜서 아니되고 간이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사항이다. 그 다음에 계속했어요. 곤돌라예요, 곤돌라. 곤돌라의 운반국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곤돌라는 항상 어디에서 스케이트장 곤돌라 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아파트 옥상에 가면 있는 게 그게 곤돌라죠. 역시 양중기에 가서 상세히 할 겁니다. 다만 추락의 위험에서 다음과 같고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역시 곤돌라는요 운반과 뒤집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똑같습니다.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에 어디나 가면 어떻게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가 있고 사람이 탄 화물용 승강기 그래서 승강기의 종류 4가지도 상세히 할 겁니다. 화물용 승강기 근로비 탑승시켜서 안 해야 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 근로자의 탑승 금지 사항이에요. 그 다음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 화물 자동차를 제어한다.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8항 사업주는 화물자동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이거는 교통법과 일치하냐 안 하냐는 예외입니다. 단지 이거는 사례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사업주는 9항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 되고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로서 추락, 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는데 지금 탑승의 제한에 86조를 계속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 내용은 참고사항이요. 역시 컨베이어나 또는 곤돌라나 승강기에 가서 상세히 합니다. 이 장이 뭐요? 1장이에요. 개요장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10항이에요. 10항.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이삿짐 운반 리프트는 알죠?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 자동차가 올리는 거 가지고 이삿짐 운반 리프트입니다. 이삿짐 운반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요 예상 문제라는 거 앞에 강의한 내용에 위험점의 높이를 이렇게 찾는 문제요. 사업장에 설치된 위험기계 부의 높이가 800mm 이거 높이에요. 800mm고 높이 위험기계로부터 600m 거리의 위험 가로와 거리 600m예요. 600m 가드를 설치한다. 가드의 높이는 얼마가 안전해?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위에 1의 합표에서 800을 찾아가지고 3점과 만나는 600을 찾아 세로 위쪽으로 구점을 숫자를 읽으면 돼. 그 가드 구점의 높이 얼마? 최소한 1400mm이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로서 한번 해봅니다.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면 돼요. 뭐? 항상 017-321-2787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표로서 이제 우리 4M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4M 어디서 했냐 그러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했고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수없이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M은요. 우리 알아둘 게 공학적 사고로서요. 설계, 제작, 착오, 재료의 필요예요. 필요. 연화, 고장, 오조약 배치, 공사착오를 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거는 기계에 대한 이 내용 앞에 보면 여기서 4M. 왜 사고가 나냐 그러니까 기계 때문에 설비 때문에 머신이죠. 또는 요거는 공학적 사고인데 이거는 인간 기계적 사고예요. 잘못 사용, 오조작, 착오, 실수, 논리 착오, 협조 미명 이거는 뭐 누가
내가 아닌 남이 맨이에요. 인간공학 설명 다 해서. 그 다음에 작업 정보 부족, 부적중 협조 미흡, 작업 환경 불안, 불안전 접촉 모여. 이거는 미디어예요. 매체 또는 정보라 그러죠. 안전 조직 미비, 교육 훈련 부족, 오판단, 계획 불량, 잘못 지시는 걸 매니지먼트 통조라 그랬어요. 요런 거 가지고 4M인데 우리 가르쳐줬어요. 다음 4M이 아닌 것은 답이 뭐라 그랬어요? 2번으로 뭐라고. 우리는 MA, 잘 써야 되겠네. MATERIAL. 이걸 뭐요? 재료예요. 답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시험에 기계에서도 설명하지만 인간공학에서도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1장이에요. 기계 안전 개념에서의 기능적 안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2강을 갑니다. 2강에서는요, 공작기계의 안전이에요. 공작기계. 공작기계는 선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강에서 혹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강부터 역시 시험에 나오는 걸 가지고 딱 시계가 가듯이 시계 초침이 돌아가서 정확성 있게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혼을 바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